사기꾼 명태균이 지어낸 얘기다. 오세훈이 그렇게 부인하던 여론조사 대납 의혹. 법원은 오늘 벌금 1천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때렸습니다. 그 충격의 법정,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뒤 각종 팩트와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사기꾼 명태균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후원자가 보낸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이 주장들은 1심 재판에서 모두 깨졌습니다. 2,1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것이 오 시장이고 죄질이 나쁘며 공직을 상실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훈 기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고를 5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때마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은 교통 상황을 이유로 취재진이 없는 다른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큰 우산을 들고 걸어 들어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에게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하도록 한 뒤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0번의 여론조사 비용인 3,3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오 시장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시장은 초기 여론조사를 몇 차례 받아본 적은 있지만 신뢰성이 떨어져 관계를 단절했고 김한정 씨가 자신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 동안 돈이 없어서 아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던 업체가 명태균이 오세훈, 강철원 피고인과 연락한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단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여론조사를 에 관한 의뢰를 받고 비용에 관한 지급에 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인 10번의 여론조사 중 총 5번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이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도 더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이 선고가 확정된다면 시장직에 박탈되는 겁니다. 재판부는 강철원 전 부시장에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리에 선 채 무표정으로 선고를 들었고 재판부가 건넨 안내문을 한참 쳐다보다 이를 접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10개 중 5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기소된 범죄의 액수는 3,3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2,1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돈까지 주면서 의뢰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불만을 표시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비용을 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부풀려지고 조작되고 허위로 만들어진 여론조사였다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앞서고 있던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선거에 계속 낙선하고 있어서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맡길 만한 동기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명 씨와 만난 적도 없었는데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거금의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건넸지만 정작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오 시장 측이 항의한 걸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비용까지 대납시키고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인정이 되고 당연히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재판부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번 중 5번은 오 시장이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에게 대신 내게 한 거라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3,300만 원 중 1,200만 원만 빼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시장직 상실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오세훈 시장 1심 선고가 나왔군요. 네. 예.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결과긴 한데 뭐 일부 자기의 바람을 평론하시는 분들이 뭐 무죄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예. 국민의힘. 희한하네. 걸어서 들어와서 앉자마자 방송이 가능하군요. 숨도 좀 돌리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지훈이 형은 이제 변론은 좀 어려워도 방송은 돼요. 맞습니다. 예. 재판보다 방송이 쉬워요. 네. 예. 이걸 재판으로 하라면 못하지만 방송으로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천만 원 지금 벌금인데 뭐 이대로 되면 시장직이 이제 날아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근데 1심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판결 이유들을 다 거의 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쭉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번복이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문제 같아요. 3.3이 또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6.33 예. 내년 1월에 정도에 결정이 납니다. 최종 결정이. 그래서 뭐 보궐선거가 거의 확실한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최종심이 나서 유죄,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렇죠. 직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4월 7일 날 이제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강릉의 권선동 의원도 지금 직을 그렇죠. 잃었잖아요. 그렇죠. 확정돼서. 예, 거기는 지금 이제 보궐이 정해진 거고. 네. 서울시장 자리도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연상될 수밖에 없는. 예, 그대로 같이 갈 것 같아요. 예. 같이 선거를 할 것 같아요. 그날. 그러니까 633이 네. 정확하게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힘이 하도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근데 이번에 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한 것이고 이 특검 기소니까. 특검법에 따르면은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날짜를 있는 정해져 있죠. 예. 상황이라. 그러니까 1심이 방법이 끝났으니까 2심 대법원까지 이제 6개월 남은 거죠. 딱 6개월입니다. 지금 7월이니까 6개월이면 이제 내년 1월이 될 내년 것인데 1월. 뭐 중간에 무슨 뭐 명절 끼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막 날짜 시간으로 계산하고 막 어쩌고 해가지고 2월이 보통 그 법원 인사 아니에요? 예. 1월에서 2월 사이에. 네, 만약에 그게 겹친다 또 뭐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2월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구정 전에는 된다.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형이 나와도 4월 재보고는 가는 거고. 지금 상황상으로는 뭐 늦춰진다고 가정하더라도 보궐선거가 뭐 불가피하다. 무조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장윤선 기자는 이 1심 선고 벌금 1,000만 원 형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 명태균 씨가 그 법정 구속되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느닷없이. 장 기자님 말씀. 네. 그래서 장 기자님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은 유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명태균이 명태균 했군요.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거는 딱 떨어지는 유죄다. 오세훈은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당선된 날 명태균 씨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당신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 계류돼 있으니까 자중자애해라 이런 입장을 올렸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근데 다 떠나서 예. 그 후원자가 너무나 명백하고 그리고 그 주고받은 사실이 분명한 증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 예. 그리고 이게 정치자금에 해당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법리상 다투는 점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재판부는 다 싹 다 인정이 돼서 정치자금 맞고 거의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가 다 인정된 그대로 것 다 같아요. 인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빼박의 증거 정황이 나온 거라서 항소심에서도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대로 벌금 1,000만 원형이 이제 확정이 되면 대법에서 그러면 이제 당선 무효. 재선거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차피 이 재판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10번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공표 3번, 비공표 7번. 네. 그리고 어찌됐건 돈 3,300만 원이 건너갔다. 건너간 정황도 있죠. 예. 그러니까 증거들이 증거가 워낙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뭐 명태균을 잘 모르고 뭐 사기꾼인 건 그런 줄만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말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제 긁힌 화가 거지. 화가 좀 난 것 났어요. 같은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 사기꾼. 그 부분도 법원에서는 완전 달리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오세훈이다. 명태균하고. 그래서 오세훈이 밑에 소개를 해줬다라고 법원이 좀 인정을 하거든요. 명태균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해요.
다 믿을 수는 없다 이 사람을. 근데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술이 일관되고. 예. 예. 거기다가 정황 증거도 지금 말했다시피 뭐 녹취라든지 3,300이 뭐라든지. 갔다는 정황 예. 증거가 있고 이러니까 명태균의 그 사람 자체를 100% 신뢰할 수, 뭐 법원 판단이니까요. 사람 자체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 했던 진술 같은 거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오세훈 측 사람들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고 주장했던 그날 그 오세훈 시장이 그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캐치콜 문자로 남아 있었는데 다 남아 있어요. 네,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도 있는 거니까. 그 뭐 여론조사 뭐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른다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 첨부 파일을 여러 번 흔적도 있고. 나경원 이기게 해달라. 네. 뭐 이런 나경원 주문이 이기는 있었다.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김건희 사건하고 김건희 명태균 사건은 이제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명태균 윤석열 사건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됐고요. 됐고. 그 차이는 딱 하나였거든요. 당사자 간에 어떤 묵시적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첫 번째 김건희 사건은 계약성 없는데라는 그런 아주 황당한 시대의 판단이죠. 이제 그 똑같은 윤석열 사건은 거의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주로 정황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오갔다 뭐 금액을 책정이 어렵지만 받은 거다 이거는 정치자금 위반이 성립한 거고 그래 비하면 오세훈은 간단한 사건인 거예요. 너무 정황이 많고요. 정황이 많고 이게 똑 떨어지잖아요. 너무 내가 지금 떨어지죠. 여기 썼더니 지금 한 줄이 안 돼요. 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 안 됐던 건 공표 비공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그러니까 김한정 씨 후원인이 그냥 그 자료 한번 받아보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였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자료를 받아본다는 사람이 숫자 조작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있는 네.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 말이 아니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이 나왔는데 항소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예. 예. 그러면 항소심 갔을 때 뭘 다투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아예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유일한 거의 오세훈 방법은 명태균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명태균이 지금 좀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본인은 법정 구속돼 버렸어요. 원래 창원지방법원에서 하던 재판에서 보석으로 나와 있다가 무죄를 받아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날개를 달았는데 아마 본인은 거의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가 무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사건도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유죄가 나면서 법정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날 바로 걸려 들어갔죠. 뭐 전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본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그럼 멘붕 혹시 만나자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매우 멘붕일 것 같고 법정에서 얼음. 예 그렇죠. 아무 말도 못했어. 결국은 이 사람 2심에 다시 불러가지고 재증인심을 하면서 흔들어야 될 거. 거기서 뭔가를 흔들어서. 그거 아니고는 이거는 목적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겠네요. 이거는 명태균이 아인데요 하지 않는 이상은 아인데요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아인데요 하기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명태균 씨가 해놓은 발언이 너무나 많아요. 아, 예. 그건 또 오세훈 기록으로 시장과 남아있으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뭐 논박을 주고받은 내용은 그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작년 정기국회 때인데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판 그래서 끝나자마자 지금 오세훈 시장 항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냈군요. 네. 지금 법정에서 나온 그러니까 5개 여론조사의 유죄 정황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간접 증거만으로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한 부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 명태균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아까 안 좀 돼요.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한 명의 그렇죠. 진술만으로 지금 판결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것도 어려운데. 하긴 그 살려면 그 사건 정도. 그 증거들이 다 가짜였다. 내가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야지. 말해야 홀로 온 된다. 오세훈이 내 친구 오세훈이었다. 내가 아는 아내다 오세훈. 오세훈인데 아내다. 그 오세훈은 그 오세훈이 아니다. 그런 정도가 돼야 돼. 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다. 사실상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명태균 씨 자기의 형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러진 그럴 이유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100만 원 아마 인정했을 겁니다. 예. 돈으로. 예. 그래서 금액이 떨어질 리도 별로 없어. 오르면 올라갔지. 벌금 1,000에서 집행유예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어쨌든 100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 밑으로 갈 수는 없어요. 무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가정하면 사실은 오세훈 정치 인생 끝났다. 한 110만 원 이렇게 좀 맞춰. 101만 놀리 100만 판사가 놀릴 수 있죠. 판사가 아, 역시. 주문. 네. 법조인다운 평론이었습니다. 100,000원 이렇게. 100,000원이 뭐야 이거? 100만 1,000원 죄송합니다. 100만 100원. 100만 1,000원. 숫자도 몰라. 100,000원이면 1,100원인데 1,100원이면 땡큐를 넣는 거. 통상 90만 원 해요. 그러니까 10단위로 선고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 직을 유지해 주려고 한다면 그렇죠. 90만 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 됐건 1심이 1,000만 원이니까
깎인다 하더라도 뭐 800, 500 그 네. 단계겠죠. 그러면 못 벗어나. 감경 사유를 재심판 뭘로- 2심 판사가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판사도 빡세지.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이렇게 증거들을 다 인정을 다 해버렸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배격해야 되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를테면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대표 지금 대통령 사건이 선거법이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는데 당시 굉장히 치열한 그렇죠. 법정 그건 다툼이 증거가 있었어요. 잘못됐다라는 그렇죠. 것이 이제 증거가 확인이 잘못된 게 되니까. 확인이 됐기 네.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가지고 그게, 지금 예, 항소심 가했죠. 재판부에 이제 계류 중인 이런 상황인 건데 거기에 비춰본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한 것은 1심이 2심 가서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이게 없다. 명확 관화한 모습이거든요. 뭐 저희가 지금- 재판했지만 이런 재판을 항소심에서 길게 끌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댓글창은 지금 벌써 다음 시장 선거 시선이 그런 거 있나요? 벌써. 아, 벌써. 후보가 누구냐, 뭐 누가 네. 돼야 저는 된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좀 설쳐될 1년 가까이 남았는데. 괜찮아요. 표현을 좀 네, 순화시키겠습니다. 많이 나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서울시장 안철수. 자리에 나경원 아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언론에 등장을 하거든요. 확실히 국민의힘 쪽 정보는 기가 막힙니다. 아, 서정욱 변호사랑 네, 서정욱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들은 그것을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쯤 나의 존재감을 키워야 된다. 네, 그래놔야지만이 지금 서울시장이든 당대표든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예전에 생각해본다. 그 사실은 안철수, 뭐 나경원 모두 서울시장에 도전했다 뜻을 못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내 경쟁에서 밀리면서. 예.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댓글창 분위기 난리 났네요. 아는 정치인 이름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데요. 수요일 정치권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소장님 혹시 오세훈 시장 1심 법원에서 이렇게 벌금 1,000만 원 유죄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좀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네.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네. 명태균 씨의 진술 오락가락한 모습을 계속 많이 봤는데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밖에 없고 정황적인 증거조차도 없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뭐 지시했다거나 뭐 승인을 했다거나 네. 알았다거나 뭐 요청을 했다거나 이러한 문자나 그런 내용들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이제 재판부 판결을 제가 하나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치자금법상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버리면은 그 예를 들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이제 특검법대로 633 규정에 의거 선거를 그렇죠. 치르게 된다. 법문에 정해져 있는데 아마도 내년 4월에 유죄가 확정되면 치러질 수 있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근데 요즘은 보궐선거를 1년에 한 번만 치르잖아요. 네. 봄에 할지 가을에 할지는 이제 그때 상황 봐서 정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 10월 10월 정도. 근데 이제 보궐이 아까 법률가들이 있지 법문 않을까. 찾아보고 하는 얘기는 뭐 내년 4월에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그거는 이제 네. 633 원칙이 지켜질 완벽하게 경우에. 지켜진다면은 그렇지. 네.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6개월 지나면은 2월 달에 최종 1월이나 실효 2월 정도 결정하면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년 4월에 보궐선거 해야 네. 되는 그러니까요.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개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일단은 특검의 공소 사실, 범죄 혐의를 제기한 사실부터 좀 설명을 차근차근히 드리면은 특검은 이렇게 봤습니다. 오세훈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관해 명태균 씨에게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7회, 공표 여론조사 3회 실시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 본인의 그 가까운 후원자라고 불리는 김한정 씨에게 대납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인데 일단 법원은 큰 구조상으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하는 구조가 성립됐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평론가님. 이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횡행하던 수법들이긴 해요. 근데 거의 다 없어졌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네. 지방선거 뭐 광역시도지사 후보 경선할 때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제가 실무자로 조사를 하러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민주당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언제 좀 눈치를 챘냐면 바로 이 선거예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도 방송할 때인데 제가 방송에서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론조사 기술자가 붙었다. 당내 여론조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안철수와의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네, 보니까 네. 분명히 기술자 붙었다. 기술자 붙어가지고 당내 선거 그 다음에 단일화할 때 거대 정당과 무소속이 단일화할 때 시간 끌면서 문안 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 작전을 쓰면은 결국은 거대 정당 후보가 되어 있다. 이기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런 말씀 해주셨다는 건데,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그런 확고한 지위를 생각하면은 2021년 재보선 할 때 도대체 어떤 선거 국면이었길래, 어떤 구도였길래 이렇게 여론조사에 급급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당시에 찾아보니까 나경원 후보랑 양강 구도를 그렇죠. 당내 경선에서 네. 형성하고 있던 게 맞는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저도 평론할 때인데,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뭐 서울시장 국민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송에 당시에, 그렇게 예. 경쟁력 차원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냥 뭐 세부적인 거 말고 이 판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인정하는데 그렇죠. 어떠한 그 서술어를 썼냐면 느꼈다, 볼 수 있겠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추측에 의한 판결을 한 것으로 좀 네. 보여져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판결인가 네. 그렇게 좀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풀어드리면은 네. 그 범행 동기를 어떻게 인정을 했냐. 오세훈 당시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영향력이 큰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의 마찰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당내 지지 세력 확보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 당시 본경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100%, 예비경선은 당원 20, 여론조사 80%로 치러졌는데, 일반 시민 상대로 이제 본경선 자체가 100% 결정되기 때문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김종인과 친분이 있고 선거 전문가로 소개를 받은 명태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경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명태균이 이제 선거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선거에 정통한 전문가는 서울에 훨씬 많지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전을 쓰는 사람들이 이미 없어진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이 판결에 근거해서 보자면 명 씨는 지방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아름아름으로 해왔다라고 짐작이 가는 거고요. 제가 기억하는 2021년도에는 나경원 후보가 초반에 저는 여론조사에서 잘 나왔어요. 오세훈 네. 시장을 앞섰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억을 하시기를. 예, 기억을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박영선이었어요. 단일화 이슈가 뜨기 전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하다못해 1, 2%라도 오세훈과 안철수, 나경원 등에게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아하. 근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이 범야권이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 야권의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가 돌아요. 자,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는 나경원과 누가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데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단일화에 관심이 없으니까 전화를 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단일화에 찬성하는 범야권 후보들의 지지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단일화에 적극적인 후보들. 에게 더 여론조사가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설문지 작업이 있었다고 저는 그때 판단을 했었어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7일 재보선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29일 상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당시 오세훈 후보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앞선 결과가 발표가 됐고, 나경원 후보에게는 여성 가산점도 10%가 부여된 상황이었다. 선거 캠프에서도 나경원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오세훈이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를 재판부가 지목을 한 건데, 예비 경선은 2월 3일부터 4일까지 있었고,
사자 구도였던 봉경선, 물론 나경원과 오세훈의 양강위원 구도였는데 그것은 이제 3월 2일부터 3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여론조사 필요성이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좀 인정한 상황인데.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경선 결과를 보면은 여성 가산점 10%를 반영 후에도 오세훈 시장이 41, 네. 나경원 36이었단 말이에요. 41대 36이었다. 네. 최종적으로 이거 가산점을 줘도 이게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가산점을 안 줬으면은 대략 한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 가산되기 때문에. 네. 근데 무리하게 이렇게 명태균 씨 듣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만나봐 그러고 네. 김영선 전 의원이 한번 만나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 가지 여론조사 작업을 했다? 도저히 뭐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일단 후보자로서 약간 좀 쫄린 상황이지 않았을까. 초반에는 앞서가지 않았어요. 예. 초반에는 그렇죠. 예. 제가 이걸 뭐 어떤 작업이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들은 오세훈 후보가 낮은 여론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선거운동을 잘하면서 치고 올라갔다. 선거운동을 잘하면서 올라갔다. 상승 국면이었다. 이슈를 네. 잘 만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단일화 이슈를 잘 만들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당직을 뭘 맡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당시 이준석이 대표가 아니었어. 대표는 아니었고. 대표는 아니었는데 네. 김종인 체제에서 당직을 맡으면서 그때 방송 왕성히 할 때인데 단일화 이슈를 띄우고 그렇게 하면서 잘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경원 제치고 안철수 제치고 마지막에 박영선까지 제쳤던 그런 엄청난 상승 곡선을 이어갔다라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 소장님의 말씀도 이릉타당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당시 상황을 복귀하다 보면은 결과값으로 그런 표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법원이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의 동기만 설명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후원자라고 불리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한테 3천만 원을 왜 보냈을까? 여기서 이제 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이고 그 중에서 3천 중에 2,100은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면모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근데 그게 명확한 어떠한 김한정 씨의 증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씨가 김한정 씨에게 야, 저기 여론조사 비용 좀 당신이 좀 줘.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없고 김한정 씨가 사실 맞거든요. 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비용 저보고 대납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이렇게 증언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정황상의 증거를 소설식으로 깨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명태균 이렇게 불쌍하게 왔다 갔다 하길래 차비나 좀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다가 김영선도 좀 챙겨주라고 하고 뭐 김종인하고도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내가 돈을 줬다. 이런 식의 증언을 했거든. 그렇게. 그런데 그거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비용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설시한 내용들 제가 판결문 전문은 못 보고 제가 취재한 바 오늘 법정에서 낭독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재판부는 이런 점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김한정이 모 변호사와 면담하며 진술한 내용이 관련 메모에 기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누가 연락한 것인지는 물음표가 쳐 있지만 어쨌든 만나봐라.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지 모름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김한정은 자발적으로 명태균을 만난 게 아니라 요청을 받고 오세훈 또는 강철원의 부탁을 받고 명태균을 만난 취지를 그렇게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명태균과의 나눈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물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보니까 1월 여론조사가 일부 시행됐던 1월까지만 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그 말투 이런 것도 굉장히 공손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본 적도 없는 명태균을 상대로 김한정이가 1,000만 원을 입금을 한 것은 순차적으로 3천 원 입금했으니까 입금한 부분은 요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누군가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입금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천 중에 일단 1,000만 원은 유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1,000만 원하고 3,300만 원이잖아요. 용돈을 주고 활동비를 주는데 3,000만 원 줄 수 있다고 칩시다. 손이 크니까 3,300은 뭐예요? 부가세죠, 부가세. 뭔가 이제 그렇지. 부가세.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을 강혜경 씨 계좌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계좌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것도 무슨 일과 관련돼서 대가의 경비로 지출한 것이다 네. 라는 의심을 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 장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지시 여부, 인지 여부 이 부분은 아직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장 소장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계신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심만 갖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명태균 씨 범죄자의 말을 믿고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서울시장인 현직 서울시장이 현직이죠. 얼마 전에 당선된 사람이죠. 거짓말을 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규정을 해서 이런 식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번에 그 판결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 받으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예를 들면은 김한정이 입금한 550만 원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김한정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특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2월 5일 날 5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야 되잖아. 김한정. 예를 들면 그 돈을 자기가 보려고 준 거면. 근데 17일이 돼서야 받는다는 거예요. 5일 날 입금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강철원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자 여론조사를 9일에 이제 다운받고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2월 15일 날 공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순수하게 자기가 명태균을 돕고 받아볼 목적이었다면은 그렇게 시차를 두고 늦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 사이에 강철원이 아무 관여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 조사를 돈 낸 김한정보다 먼저 받아보는 게 판사의 상식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강철원이 막 명태균 씨를 재촉해가지고 김한정 씨는 저기 빼고 나한테 먼저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명백한 어떤 문자 주고 받았든지 아니면 지시한 내용이 있었다라면 모를까. 보통은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끈대려고 이렇게 막 먼저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알려주는 경우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적인 리스크를 이제 법원의 판결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법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저 같은 이제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요때 당시에 작전 세력이라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명태균이 성공을 보인 게 오세훈의 선거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이준석을 만나게 되고 김건희를 연결하게 되고 더 큰 인물이 윤석열까지 만나게 비슷해요. 되는 이게 게 전부 다 당내 선거와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이 작동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이제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 명태균이 먼저 접근을 했든 오세훈이 먼저 접근을 했든 그건 중요치 않은 거고 앞선 이제 선거에서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입증할 때 묵시적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관건이었는데 저는 두 사람의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뭐 의뢰할 수도 있고 뭐 받아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했다고 막 갖다 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있고. 아 그래요? 우리는 공짜로 해주는 거 없어요. 배신자. 우리는 아예 없었어. 없어졌어. 진짜 없어졌어. 아니 저도 과거에. 과거 옛날에. 2014년 이전에. 그때는 그렇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납 부분이잖아요. 대납.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냥 여론조사 나 궁금해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내줬어. 이거는 죄가 안 되잖아. 뭔 죄가 돼 이게? 돈 주면 되지. 돈 주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것을 특검에서 기소를 한 건데 그 돈을 대납하는 과정 중에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대납 좀 해줘라. 라는 그러한 증언, 정황적인 증거, 김한정 씨가 맞아요. 오세훈 씨가 그렇게 나한테 지시했어요. 라는 증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에이 오세훈 시장이 주라고 했겠지 뭘 그러면서 이렇게 유죄 때리는 게 맞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판결문 원문을 한번 보고 나중에 토의는 해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취재한 내용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구두로 얘기한 부분들 중에 일부만 이제 소개를 한 거니까 자세히는 좀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양형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러네. 왜냐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선고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100만 원 언더로 할 것인가
위로할 것인가의 선택이었는데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1인 1표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데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 원은 또 결코 작지 않은 돈이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됐는데 후보자가 의뢰하는 여론조사라는 게 확증이 된다면 그것 자체도 처벌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읽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정치자금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범행 이후에 특검의 조사라든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들이 판사가 보기에는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한 것이고 함께 기소가 된 강철원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으로 더 적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김한정 후원자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으로 그보다 이제 오세훈 시장보다는 적고 강철원 부시장보다는 많은 양형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주도자가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자 명태균한테 강철원하고 김한정 딱 불러다가 자 저기 여론조사 좀 받고 돈은 네가 주고 알았지? 그리고 여론조사 못 있으면은 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렇게 작전 오케이? 이런 정황적인 증거,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판결 내리지.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제 결국은 이익은 오세훈 시장의 이익으로 이제 기속이 되는 거죠 이게. 생각을 내보면 이러잖아요. 여론조사 해도 돼요. 비용 줘도 돼요. 다만 그걸 공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내에서 공표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몇 번 공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표 여론조사 있다는 공표 거죠. 여론조사 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이 하던 그 작전의 영역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공표 여론조사는 일반 시민 베이스로 지금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렇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주의가 여하간 우리 훼손이지. 실제로 장소영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2심에 가가지고 이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다만 법조를 오래 출입했던 경험치에 보면 사실 이렇게 일부 유죄 나온 판결 있잖아요.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차라리 3,300 전부 유죄면 유죄와 무죄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쉬운데 판사가 이거는 무죄, 이거는 유죄를 써놓으면 그거 참 유죄 무죄 맞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판결 웃기잖아요. 구조가. 근데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은 비용이 대납됐다. 왜 5건만 비용 대납된 걸 인정하냐고. 그러니까 엄격한 이거를. 증명 능력을 아마 판사께서 따져보셨을 것으로 추론이 되는데 물론 그 결과는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이 추후에 공개되면 그 세세하게 따져볼 일인 건데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우리 정치권에 난리가 났어요. 시계가 빨라지고 들썩들썩 다음 해요. 시장 선거 어떻게 되냐. 네. 예를 들면 633 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4월 7일 날 7일 선거예요. 재보궐 네. 선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뒤로 미뤄져가지고 8월 31일까지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나게 되면 10월 달 재보궐 선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썩들썩.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선고를 보고 약간 씩 웃고 계시는 분들은 난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또 힌트를 줘 또. 난가? 우리 나경 아니 그분인가? 뭐 이렇게 하셨는데 꼭꼭 또 난가 그래 또. 난가 뭐 그런 분도 아니 계실 부산을 수도 있고. 시키다가 갑자기 올라올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난가?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욕심을 낼 오세훈 수 열심히 있고. 뛰었잖아요. 김재섭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쨌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차기 대권의 제일 그렇죠. 1순위로 그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대권 후보 중에서 좀 나가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예를 들면은 유승민 의원이 인천대 그 자녀 이런 맞아요. 네.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클리어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 뭐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말씀. 또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김재섭. 내가 언제 나경원이라고 했어요. 난가라고 했지. 뭐 한동훈 후보는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한동훈은 배치 달아야지. 배치 달아야 되니 그런 말씀 해주신 건데. 한동훈 후보면 한가 이렇게 했지.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선거를 다시 치른다면 누가 후보로 거명될 수 있겠어요? 정원호! 현재로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정원호 후보가 제일 뭐 다시 하고 한번 싶겠죠. 치렀으니까. 건대 동문. 아니면은 강훈식 실장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박주민 의원이 아까 매불쇼 나와가지고 아니 입이 이만큼 귀에 걸렸더라고요. 박주민 의원 안 그래도 오늘 법정 가셨다고요? 이렇게 벌써. 하고 이제 매불쇼 나와가지고 그냥 뭐 저 최욱 씨랑 웃고 떠들던데 하여간 좀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좀 기다려봐야죠. 아직은 뭐 두 칸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확정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리지만 다만 특검법에 이게 반드시 따라야 될 규정이 아닐지라도 633이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이상 최소한 8월 31일까지는 어쨌든
판결이 대법원점 판결 날 수 있겠죠. 뭐 하나 꼬집자면은 우리 판사께서 친천계인가요? 1인 1표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셨는데 아,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예. 1인 1표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원이 메시지를 던진 어물전 이게 썩은 내가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 바로 다음 주제로 좀 가보려고 지금. 냄새나 냄새. 에? 그리고 그 신천지 이야기 우리 또 나중에 할 거잖아요. 네.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들만의 1인 1표만으로 완성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네. 민주주의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강철님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그때 매불쇼 출연하고 상승했습니다. 예, 제가 이거 기억을 합니다. 예. 최욱 씨가 오세훈 세탁해줬다고 비판. 저 때 진짜예요? 최욱 선배가 어떤 이제 그 별명이 생겼냐면 네. 오세욱이라는 별명이 저 때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했을 때 오세훈 후보가 아마 저 당시에 매불쇼를 출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방송이 좀 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하셨구나. 이 진보 네. 쪽에서도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오세훈 괜찮네라는 소리가 저 방송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욱 선배가 이 연결돼서 욕을 먹고 계시죠. 예. 그리고 도시의 동부님 같은 경우에는 김한정이 수천만 원을 준 것은 오세훈과 관계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 소장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서 슈퍼챗 아니 여러 번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추측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100%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네. 그게 이제 명확한 명확하게. 지시와 뭐 사후의 승인, 증거 이런 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주신 거고 네? 떡국 죄형 법정주의 아니에요. 증거에 입각한 판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관심법을 갖고 판결하는 게 맞습니까? 주정의 원칙. 알겠습니다. 떡 2,100만 원의 대납, 10번의 여론조사, 그리고 시장직 박탈. 오세훈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이 결국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낡은 여론조사 공작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보청년 리포트였습니다.